푸짐하게 길어 올려진 애도의 영화이자 또 전형에서 아주 벗어나 있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사랑 이야기, 퀴어 영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에 서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전체 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이어서 제가 객석에 빠르게 마이크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질문은 제가 띄워보도록 할게요. 조현철 감독님, 이 영화를 만약에 처음 본 관객분들이라면 첫 인상이 이 영화는 어떤 장면간의 논리나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감정이나 혹은 어떤 꿈의 형식을 빌려서 어떻게 말하면 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꾸려져 있는 작품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이 책을 어떻게 쓰셨을지, 이를테면 시인들은 한 단어에서 촉발받아서 어떤 구절을 써내려 가기도 하고 단어와 단어 간의 배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도 한다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혹시 이 너와 나라는 영화를 쓰실 때 굉장히 감독님을 자극하거나 붙들었던 이 영화 속의 어떤 사물이라든지 오브제라든지 혹은 어떤 장면 간의 연결에 대해 고심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시나리오 작업할 때, 그러니까 엄청 초반에 약간 이창동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시를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는데 이걸 쓸 때가 되니까 되게 영화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속에 그 양미자라는 인물이 시를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런 방식들, 뭔가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들. 근데 뭔가 응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어떤 영화적일 수도 있고 시적인 어떤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일기도 많이 쓰고 관찰이라고 할까요? 그냥 좀 일상에서 수집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게 딱 짜여진 그물처럼 이렇게 길어 올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거랑 나중에 보시는 거랑 차이가 있겠지만 영화를 여러 번 볼수록 제가 아주 사소한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연결시키고 반복시키고 좀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이를테면 죽은 새라든지 먹다 남은 사과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아주 사소한 소품을 예로 든다면 감독님이 특별히 좀 신경 써서 배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개인적인 스토리가 깃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스토리. 제 주변에서 다 길어올린 것들이라서 거의 모든 요소들이 제가 본 걸 토대로 각색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좀 이 영화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그 진식이, 그러니까 세미가 그 진식을 찾는 행위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보이는, 저는 거기에 세미의 사랑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식을 찾는 행위가 둘의 관계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혜수 씨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인상을 대단히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정말 인상적인 엔딩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누워 계실 때, 감독님이 선택한 그 장소에 누워 계실 때 거의 8분여간 이제 누워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심플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어떤 기분이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슬펐는지, 감독님의 디렉션이 궁금했는지, 그 자세는 과연 편안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 굉장히 편안했고요. 오늘처럼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었어서 막 바람 부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들리고, 처음에는 이거 언제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내가 여기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이 공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정말 신기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끊었을 때 제가 웃음으로 인해서 커트를 했던 게 되게 의미가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독님의 인터뷰에서 읽었는데 혜수 씨께서 슬퍼지려고 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웃어버렸다고 하셨다고요? 맞나요? 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 웃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뜻밖이셨을 거잖아요. 미묘한 그 웃음이 나왔을 때 모니터 너머에서 이거다 하셨나요? 계속 찍을 때 저희가 촬영 감독님이랑 뭔가를 찍는 방식이 항상 뭐를 좀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좀 기다렸죠. 저도 기다렸는데 그냥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는데 살짝 잠들었는지 입이 조금씩 벌어져요. 네, 사실관계가 웃겼어요. 저는 뭔가 안도가 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정말 약간 서서히 몇 분간 상관이지만 약간 릴렉스가 되셨었나 봐요. 왜 명상하다 보면 이게 내가 잠든 건가? 아닌가 싶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은 씨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하은이라는 존재는 남아있는 사람? 우리들이라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관객이 어렵지 않게 이 영화의 로케이션이 안산의 버스라든가 안산 주변의 어딘가를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조현철 감독님께서도 이 단원고 주변을 의도적으로 로케이션 선택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공간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연기한 배우의 경험도 참 남달랐으리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그 시은 씨는 버스 안에서의 장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소화하기 힘든 감정이었으리란 생각도 드는데 아마도 리딩을 하거나 리허설 때는 없었을 수도 있는 그 현장과 공간에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확실하게 뭐 리딩이나 뭔가 현장이 아닌 곳에서 연기를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현장에서 있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많았었고 또 버스에서는 원래는 이제 샘이랑 같이 있는 장면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는 저의 뭔가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연기를 했었는데 또 샘이가 진짜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왠지 있을 것만 같은데 진짜 없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속에서 또 버스를 진짜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 현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준 뭔가 감독님의 도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저는 촬영지가 물론 안산이고 단원고 주변이고 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제 감정이 더 막 뭘 더 해야겠다 이런 감정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냥 한 명의 그냥 하은이로서 한 명의 뭔가 인간으로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세미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셨었군요. 네. 네. 감독님 아까 앞서서 살짝 그 개에 관한 이야기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컨테이너 속에 갇혀있는 개들의 이미지 너무나 중요하게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를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주 거칠게 세월호 영화라고 불러볼 수 있다면 이 영화에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유가족의 모습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잃어버린 개가 나오고 그 개를 잃어버린 주인의 감정과 마음이 토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결이 매우 기이하고도 뭉클했었는데요. 이 개에 관한 에피소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 영화에 좀 삽입이 되었고 감독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에피소드를 쓰셨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이면 또 이야기가 길고 제가 길어도 괜찮을 것 기억이 같아요.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시작됐던 2016년에 제가 그때 저쪽 부암동 쪽에 살았었는데 어느 날 내려가는 길에 흰 개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들이 이제 은평구 이쪽이 재개발되면서 야생에 풀려나면서 들개가 된 애들이 그쪽을 활보하는 애들이었는데 그날 제가 했던 행동이 그냥 웃기는 개네 하고 지나쳤는데 그냥 경복궁쯤 내려가서 동물병원 앞에 보니까 콩나물이라는 개를 찾는 전단지가 붙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런 걸 그냥 지나치는데 왠지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냈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사물이나 은유적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이게 서로 엮여서 들어가야 제가 말하는 시적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엮여서 이제 너와 나를 쓰게 되면서 그 북한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흰개들을 어떤 권도연 작가님이라는 작가님의 사진과 기사들을 보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엮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월호 이야기야라고 지칭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문고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엮어 나가려고 했고 나중에 이제 철강님이 그 권도연 작가님의 사진집을 선물해 줬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이거는 여담이지만 권도연 작가님이 어렸을 때 길렀던이 아니죠. 만났던 흰개 콩나물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죠. 아니 이런 엄청난 우연의 일치네요. 뭐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참 흘려 있었는데 지금 그냥 엄청난 에피소드를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짝 독해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일단 득석에 얼마나 많은 분들 질문 주실지 또 쉬어도 볼 겸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렇게 열대무늬 셔츠 입으신 분.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영화 만들어주신 조여철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대구에서 성소수자 권리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20년도 초반에 이제 많은 동지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시민사회 안에서 이제 선배 그리고 언니의 롤을 맡고 있다 보니 제 스스로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저한테 주지 못하고 어떤 다른 활동가들을 살리고자 하는데 시간과 감정을 많이 보내느라 그 일 이후에 오늘 처음 울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고 이렇게 또 이기적인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애도의 시를 읊어주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벼운 질문 남기자면 예전에 매드클라운 뮤비에 노트북 하나 받고 출연하셨었는데 이제 지금 영화에 이제 매드클라운 반대로 네, 씨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제 노래 사용하실 때 저작권료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질문을 어떻게 카메라로 답변해줄지 궁금합니다. 진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냥 네.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뭔가 세미가 돌아와서 좀 우리들을 좀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미가 마지막에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굳이 이제 나은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고 지금부터 나와서 매미가 울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했었고 네, 저작권 아주 싸게 지불했었죠? 지금 그건 네. 아니고 봐주세요. 네, 정민 씨. 교환. 딜을 했던 것 같아요. 정민이가 연출한 단편이랑 뭔가 이렇게 딜을 해서 나와요. 마치 언프레임드 단편과 약간 딜의 내용을 살짝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외람된 질문일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민이한테 이 마미소문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곡을 받았던 평화로운 협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앞쪽에서 또 먼저 손 들어주신 분 계셨는데, 네, 지금 손 들어주신 분 화이트 셔츠 같은 거 입으신 분이세요. 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영화를 몇 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세미랑 하은이가 서로를 찍어주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요번에 보다 보니까 왜 다른 영화들에서는 누군가를 찍거나 하면은 그런 장면들 자체를 푸티지로 삽입하는 걸 많이 사용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지가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형식적인 제 취향인데 그게 하는 게 중간에 들어가는 게 어떤 완결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걸 찍으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공개되지 않은 소스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공개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해요. 개봉을 하면 또 이렇게 개봉 후 엽서 굿즈 이런 걸로 푸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어폰 사진 괜찮으시겠어요? 여기 지소속집과 관계자분 계신가요? 배우분 두 분은 그 사진을 이미 다 보셨나요? 어떠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아. 찍었으니까 진짜. 만족스러우신 거 신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다 이제 세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어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쪽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혹시 계신가요? 질문 주시고 싶은 분. 네, 가장 뒤에 반팔 입고 계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기대했는데 진짜 너무 좋게 잘 봤습니다. 영화가 카메라 움직임부터 되게 실제 인물들을 관찰하는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되게 사실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사가 진짜 실제 인물들이 하는 고등학생들이 할 법한 대사들로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신기했는데 이런 되게 사실적인 상황들이 감독님이나 그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모든 걸 세세하게 쓰셨는지 아니면 상황만 주고 배우분들께서 애드리브를 많이 치신 게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짜증나 라는 대사가 꽤 많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사랑이 죽겠어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걸 혹시 의도하셨는지
그래서 처음에 자세히 엄청 썼다가 나중에 이제 배우분들 만나면서 리허설을 좀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그걸 토대로 다시 구성을 다시 했고 현장에서는 거의 리허설 한 대로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하은이랑 세미 사이에서는 애들이 막 많진 않았어요. 대신에 상황이 좋아졌네. 촬영 전에 3일 정도 리허설을 하시면서 3일? 네. 아니요. 꽤 더 많이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영상으로 남아있고 오늘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짚어놓으시는 네, 그랬습니다. 질문이 또 뭐였죠? 짜증나. 짜증나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세미의 그런 짜증나를 들었다면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짜증나가 바뀌기 전 처음 대본에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읽고 이제 감독님한테 감독님 근데 이게 괜찮아요? 라고 세미가 너무 심술맞아 보이고 막 너무 미워 보이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연기하는 게 힘들진 않았던 게 저는 제가 짜증나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이 영화에서의 세미는 어떤 면에서 이 박혜수라는 사람, 박혜수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질이라고 할까요? 여가 되지 않은 굉장히 영롱한 면들이 많이 반영된 인물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연기 관련 질문 중에서 저도 그런 부연을 하나 하자면 그 촬영 전에 있었던 두 분이 좀 즉흥적으로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합을 맞춰봤던 과정 중에서 실제로 두 분에게서 좀 즉흥적으로 튀어나와서 최종 촬영본에도 반영이 되게 된 대사랄지 뭐 행동의 디테일 같은 것 중에 혹시 기억에 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 하은이 정답 네. 그거 제가 정답 뭐 남주니까 다 그거 했을 때는 이제 감독님하고 오디션 봤을 때 약간 즉흥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많아가지고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한 게 리허설 할 때 좀 많은 게 나왔어가지고 저희도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근데 기억나는 거는 그 저희 정자에서 찍었었을 때 네. 그때 제가 뭐 기절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절이라는 그러한 유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너 하나에 담긴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짜증나와 기절이 좀 달리다가 네, 다시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분 다 차례대로 드릴게요. 먼저 앞에 흰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배우님들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거 보려고 4시간 잤거든요. 저 진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화 너무 잘 봤는데 저는 영화 보면서 세미가 하은이를 생각하면서 막 고백 그 편지 내용을 읽잖아요. 전 그걸 들으면서 제 첫사랑이 떠올라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울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감독님이 어떻게 이 영화를 처음에 시초를 떠올리시고 사랑 얘기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감독님의 첫사랑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제가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난 첫사랑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첫사랑이 떠오르면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해서 감독님은 성공을 하셨고 감독님의 첫사랑이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독님이 왜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 감독님의 첫 이 영화를 써야지 생각하셨던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님들은 영화를 하면서
어떤 뭔가 내가 세미가 되고 싶어, 내가 하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디션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이런 거나 아니면은 촬영하셨을 때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하셨을 때 너무 좋았던 순간이나 아니면 그 촬영할 때 너무 힘들었어 이 감정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첫사랑 질문하시려고 빌드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2016년에 개인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고 첫사랑은 글쎄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누군가에게 되게 열렬했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척형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기에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애정이라는 것이. 네. 최초의 어떤 깊은 애착 같은 것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배우님들께는 배역에 굉장히 욕심을 냈던 부분이나 애착이 간 순간 혹은 촬영하면서 굉장히 좋았거나 힘들었던 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감독님 방금 말씀하신 그 뭔가 애착? 그런 사랑? 그러니까 꼭 뭔가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랑이 대상이 그 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 현장에서 배웠던 것 같은 게 이 현장을 정말 사랑했고 스태프분들이 서로를 정말 끈끈하게 사랑하는 게 느껴졌고 또 서로의 신뢰와 그런 게 정말 너무 끈끈하게 느껴지는 현장이었어요. 정말 이게 막 이렇게 제 기억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냥 찍는 내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디션을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감독님과의 만남이 좀 길었고 처음에는 이제 대본을 다 주셨고 제가 읽어봤을 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조연철 전 선배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독님도 이제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더 흥미로웠고 읽어봤는데 정말 시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연출하실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은이라는 역할은 진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감독님이 정말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랑 감독님이랑 PD님이랑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있었는데 PD님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주도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어떻게든 그래도 이 분위기를 하은이처럼 잘 좀 풀어나가보자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 번, 2번, 3번 만나고 그래서 뭐지? 너무 좀 이러다 안 되면 좀 더 속상할 것 같다 했는데 마지막에 샘이랑 같이 리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내가 하은이로서 나도 세미를 어떻게 대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오디션 한 달을 보니까 약간 진짜 안 되면 속상하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죠. 근데 이제 하은이로서 되고 나서 현장에서는 제가 막 엄청나게 즐기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막 엄청 지금처럼 막 즐기지는 못했는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저는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곱씹어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인 것 같고 또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촬영을 했을 당시에는 그냥 하은이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살면서 약간 세미가 편지에 쓴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영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멘트들이 약간 머릿속에 언젠가 이렇게 쏙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느껴본 게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했고, 또 영화가 끝나고 나서 너와 나의 이제 어쨌든 감독님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다 너무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는 세미만 사랑했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한테는 오히려 더 뜻깊은, 이걸 뭐라고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좋은데, 그래서 더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시은 씨의 진짜 첫사랑 같은 영화였네요. 맞는 것 같아요. 첫사랑 맞는 것 같아요. 저 나중에 어디서 말할 일 있으면 첫사랑이라고 표현해요. 혜수 씨 좋으시죠? 너무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남은 두 분 말씀드리려고요. 앞에 이제 마이크 드릴 텐데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봤는데요. 네. 보면서 저도 강아지와 이별을 해봤고 201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작년에 이태원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면서 봤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좋은 영화를 통해서 그런 애도의 마음을 한 번 더 가지고 되새김질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궁금한 거는 그 물컵을 세미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놓았고 그거를 마지막에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세미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그거나 다른 뭐 사과, 고장난 시계 등등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좀 우선적으로 디테일하게 두고 연출을 하셨는지와 어떻게 우선적으로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문고리들이 필요했거든요. 문고리만 있으면 아무리 큰 문도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했고, 자꾸 까먹네요. 하려던 말을. 물컵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와 손이 닿았을 때 그걸 떨어뜨리기 싫잖아요. 뭔가 이게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더라도 그런 감정을 그 순간에 좀 이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고, 막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순간들을 엮어내는 게 저는 좀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라는 매체가 좀 뭐든지 특히나 요즘엔 더 납작해지기 쉽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삶이라는 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소품들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저도 잘 이게 어떤 논리인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내놓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영화를 다 찍고 보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세미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혜수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소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이 답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저희 넘어가도 될까요?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2번 보고 이번이 3번째였는데 가장 많이 울면서 봤었는데요. 본지 반년이 지나서 저는 다시 영화를 본 건데, 영화를 안 본 반년 동안도 저는 너와 나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실종 전단지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아슬하게 놓인 물건을 본다던가, 예쁜 빛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친구를 볼 때라던가 너와 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랑 배우님들도 너와 나 생각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어떨 때 생각 많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잊었습니다. 이런 차가 제 첫사랑을 이제 놓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개봉도 안 했는데 놓아주신다고요? 그건 피디님. 언제 너와 나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혜수 씨는 어떠세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 하나라는 작품이 사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메시지도 그렇고, 저한테도, 제가 하은이를 끊임없이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또 현장에서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저한테 되게 사랑이 필요했던 시기에 만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냥 하루하루를 지낼 때 뭔가 사랑이 내 안에 좀 부족할 때 조금 사랑을 받고 싶을 때마다 이 작품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씨 감독님이 이미 떠나보내셨다니까 한편의 의미 겸 개봉 소식 살짝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개봉이요? 아니 저도 오늘 들은 건데 하반기에 개봉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100%는 아니고 한 90% 이상 정도라고 하시는데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네, 안보영 PD님께 응원의 말씀 전해드리며 오늘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슬슬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너와 나를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추모하고 애도하는 방식이 내가 타자로서 객체로서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보는 과정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슬퍼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신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개인적인 사연을 나눠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영화가 사랑이 많았던 현장이라서 영화에도 그것이 느껴지는데 저는 오늘 또 이 GV 현장이 우주의 날씨와 무관하지 않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서 세상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간단히 끝인사 해주시고 박수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좋게 보셨으면 좀 많이 소문내주세요. 그러면 또 개봉에 힘이 되니까. 개봉하면 제가 쥐고 있는 많은 소스들을 풀 생각이 듭니다. 보시고 싶으시면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에 담겨있는 이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정말 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서도 봐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저도 오늘 GV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만 GV를 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 하나 GV 좋아하거든요. 재밌어가지고. 저는 너 하나를 이제 촬영하고 이제 후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주 마저 잘 견디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